네, 반갑습니다. 주식 스터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들, 주도 테마들 말씀드리면서 트레이딩 아이디어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랜만에 복귀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또 방송도 매끄러워지고 좋은 내용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 종료하고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실시간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링크 누르시면 되고, 영상 하단에도 댓글에도 제가 남겨 놓을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구독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리뷰하면서 또 미래 전망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 차트 먼저 갖고 왔어요. 어제 딱 이 차트 보여드리면서 너무나도 번지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차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패닉셀을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회의 관점으로 보고, 뭐 지금 당장 풀매수를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 자, 여기 그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번지 점프를 하게 됐을 때 어마무시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죠. 과거 코로나 때를 좀 다시 돌아가 보면은, 코로나 때 이제 여기서 지수가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작년에 장이 안 좋을 때, 요럴 때는 한 15% 정도, 여기도 한 20% 정도, 15%, 20% 정도 빠질 수 있다. 자, 그러면 15%, 20% 정도가 빠졌을 때, 이평선 기준이잖아요. 이평선 기준. 지금 아직 뭐 하려면 너무 많이 남았고, 그리고 기존 그 지점에서 봐도 8% 정도밖에 안 빠져서, 만약에 이게 하락장이 좀 길어질 것 같다 싶으면은 사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바로 미국의 S&P 지수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S&P랑 나스닥 다우 차이는 아시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차이도 아시죠? 그냥 가장 중간값이 S&P 500이에요. 가장 중간값이. 그래서 지금 얘네는 한 4% 정도 많이 빠져있는, 그러니까 이게 차트상에서는 많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수상으로는 한 4% 정도 이렇게 빠져있다 보시면 되고, 이제 급락폭이 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건 그만큼 기존의 상승폭이 컸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인간 뭐 자연 그 어떤 그런 이제 세상적인 환경에서는 항상 그런 부분들, 이게 그 발산이 있으면 다시 수렴이 있고, 확산이 있으면 수렴이 있고, 수렴이 있으면 다시 발산이 있고, 확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의 어떤 작금의 어떤 이런 빠지는 상황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너무 수순이다. 그래서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들도 있고, 지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지금 다중바닥 자리죠. 만약 이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자리고, 또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 그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지고 있고, 미래 전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이 시기에 2023년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에서는, 그래서 빠지는 것을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 만큼 또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현재의 상황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매크로적인 관점은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 점도표가 계속해서 동결이 됐지만 계속해서 미래치로 갈수록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5% 정도 추가 인상이 지금 기준으로는 더 남아있다라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뭐 바로 2.5%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한 또 2년간의 사이클이 이제 금리 상승기로 계속 또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준이 지금은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조금 더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또 금리 인하 카드를 써야겠죠. 뭐 어떤 이런 계속 어려움이 된다면 분명히 또 그런 카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오늘 또 이제 우리나라 뉴스 나온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이제 우리나라 넘어와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계속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는 이제 인구 감소, 그러니까 인구가 태어나는 인구보다 사망자 인구가 더 많은 그런 시기가 됐고, 점점 더 이제 수능 보는 인구 줄어들고, 학령 인구 줄어들고, 그리고 뭐 신생아도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올려야 한다. 왜냐면은 이 저금리 시대라는 것은 미래 세대를 담보로 기준으로 해서 그 금리를 낮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 지금을 받은 대출은 다음 세대가 그 이자들을 갚고 상환을 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자본주의의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근데 뭐 저는 이거는 그냥 관점의 차이라고 보고, 예를 들면은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금리가 높다고 해서 주가가 안 가는 게 아니고, 금리가 높다고 해서 또 물가가 무조건 잡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물가보다는 금리가 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자본주의 구조가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뭐 인플레이션 막 100%씩 올라가면은 얘네는 기준금리가 90%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무조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더 높고, 물가 높다고 해서 아르헨티나 안 가나요? 뭐 베네수엘라 이런 주가 다 폭등해요. 물가 부동산 다 폭등합니다. 금리 아무리 높여도 다 폭등해. 터키가 아니라 이제 튀르키예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 폭등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너무 내용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이제 차트적으로 매크로적으로 많이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가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잖아요. 이번 주가 이제 여기가 월요일부터 지금 5일 내내 빠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뭐 양봉 떴지만 그나마 양봉이 떠서 다행이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된 거잖아요. 뭐 코스피라고 해서 다를 게 없이 계속 5일 동안 빠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더 그 지수나 매크로적인 관점을 또 얘기를 해드렸고, 이런 관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개별주를 매매하더라도 조금 더 자신감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큰 관점에서 내 종목이 문제가 없고 시장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면, 내가 가진 저평가 우량주에서 뭐 예를 들면 추가 매집이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은 또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관망을 할 수 있다라든지 전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탑다운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다 바텀업으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예,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잡아 드리니까 뭐 실시간 필요하신 분들은 그 링크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럼 삼성전자 차트도 보면은 오늘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삼성전자 악재가 뭐죠? 그 인텔에서 파운드리를 했는데 1.5나노 벌써 기술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지금 인텔이 제대로 움직이면은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니까 삼성전자 나눠주고 TSMC 나눠줬던 건데, 인텔이 뭐 미국이 마음먹고 반도체를 패권을 가져오려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죠. 그냥 안 할 뿐이에요. 그런 것까지 할 수 없죠. 뭐 애플이 폭스콘한테 생산하라고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다 지네가 하면 다 먹겠지만 그런 건 너네 주는 거거든요. 아웃소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삼성전자가 또 위협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오히려 그 어떤 파운드에 대한 전망은 TSMC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다. 물론 지금 TSMC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 50%가 거의 뭐 이 내외가 돼요. 그래서 절반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삼성전자처럼 분발해야 되는 상황이고, 감사한 이슈가 있으면서 그래도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좀 수급이 나왔죠. 뭐 서원이나 이제 뭐 PM풍년 같은 종목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구속의 위기가 처해졌어요. 구속이 되게 되면은 뭐 사실 아직 이재명 대표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지나 야망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대표직을 아마 본인이 내려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26일에 바로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하죠.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결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는데 흔들리고 있어요. 아마 본인도 위기가 있다 보니까 단식이라는 카드를 굉장히 길게 쓰고 있을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흔들린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결국 이 대표가 그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가면은 또다시 이재명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장주로부터 또 많이 하한가도 가고 뭐 마이너스 20% 빠지고 하는데, 그런 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정치주를 어느 정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PM풍년은 이제 김동연 관련주가 수급이 들어왔었고, 이제 이낙연 관련주인 서원은 상한가 같고, 이제 그 기존에는 남선알미늄 그리고 남아토건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상한가를 가는데 오늘은 거의 상한가 갔다가 음봉 크게 또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흔들고 있어요. 흔든 이유는 뭐냐면 이제 거의 장 막판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 입장문을 발표해서 뭐 기존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정치 보복이라든지 아무튼 의지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야당 인사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는 뭐 지지율 1위죠. 그런 부분 때문에 노을이라는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의료 AI랑 같이 엮여서 너무나도 크게 올라갔다. 의료 AI 기업이에요. 뭐 엮인 건 아니고 아무튼 기업인데 어떤 현재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보다는 확실히 많이 오버슈팅이 되고 있습니다.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이런 장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이 개별 재료로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위더스 제약이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플루이딕을 전용으로 한 안성에 신축 공장을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 플루이딕은 뭐냐? 이 마이크로는 미세 이런 뜻이고, 플루이딕은 이제 어떤 그런 액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액체, 뭐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아주 정밀한 어떤 뭐 병원체라든지 뭐 그런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생산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플루이딕 주사제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연간 250만 바이알, 그러니까 주사제가 들어가는 그 액체 병이 250만 병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70억을 들여서 가요. 그리고 위더스 제약은 탈모 거의 대장주거든요. 탈모 대장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또 여러 번, 우리나라는 탈모 관련된 그런 이슈면 임상을 진행하든 전임상을 진행하든 굉장히 잘 반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위더스 제약은 그 탈모도 주사로 하는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또 되어 있어요. 그 탈모 치료제 약물들을 조합이 되어 있어서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복합제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겠죠. 그래서 바닥권인데 뭐 1년에 한두 번 슈팅 나오는 그런 기간인데, 뭐 이번에 만약에 이 마이크로플루이딕으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보인다면 이제 정비를 만들어서 이제 상승 파동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AB 프로바이오가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AB 프로바이오도 바닥권의 상한가 같죠.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부족해요. 하지만 오늘 마이너스 1% 출발해가지고 자회사, 미국에 있는 관계사 AB 프로 코퍼레이션이 나스닥을 스펙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증권 신고서, S4 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걸로 SEC 쪽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봤을 때 그 기업 가치를 거의 1조 가까이, 1조 원, 자회사, 미국 자회사가 1조 원. 그러면 이거 반의 반 토막을 쳐줘도 2,500억 정도를 어느 정도 시총에 반영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에서도 더블을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스닥 상장이라는 재료는 굉장히 크고, 그리고 내년 2분기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 좋은 자리 나올 때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우리가 잘 기억해 놓고 미리미리 준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식 스터디가 필요하고, 장중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크로 넘어오시면 더 도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CRO의 강자죠. 드림 CIS, CRO 강자들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노터스 뭐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그래서 얘네는 CRO는 좋은 게 일단 흑자는 찍는다. 흑자를 못 찍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이 홍콩 타이거매드 여기 70%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거의 품절주이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도 마음대로 드라이빙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재료는 이제 그 큐어버스라고 우리나라 그 신약 개발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해가지고 알츠하이머 후보 물질, 그래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겠다라는 MOU를 체결하면서 간다. 근데 이거는 이미 오버슈팅 단계예요, 이것도.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어려운 장이다 보니까 수급들이 쏠림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대화제약 엄청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신약 품목 허가 검토를 받은 내용으로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기존에 그 재료로 계속해서 추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이미 오버슈팅 단계지만 이미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대화제약 같은 데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얘네가 얼마나 갈 수 있냐는 이제 뭐 주봉이라든지 이렇게 보고 대응해 줄 필요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손절선을 잘 잡으면서 그걸 올리면서 허들을 넘는 거를 같이 좀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포락셀이라고 이제 경구용 그 항암 치료제인데, 우리나라에서 경구용 항암 치료제 하는 건 대화제약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리포락셀이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 기준으로도 5조 원짜리 블록버스터 약물인데, 그걸 대화제약이 개량해가지고 신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호재예요. 사실은 엄청난 호재고, 이쪽으로는 아주 짬밥이 길죠. 그리고 실적도 흑자 기업이고. 그래서 아무튼 뭐 밴드는 나왔으니까 대응하시면서 대응의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바닥 온다면 다음에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바이오도 이제 밀집 이평 구간 속에서 추세를 저점을 점점 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물 제프티가 있죠. 제프티가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인데, 코로나 치료제로 미국에서 지금 현재 12가지에 대한 그런 코로나 나올 때 나오는 그런 그 진단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고열이라든지 인후통이라든지 코로나 때 나오는 증상들의 12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모두 다 통과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그 K바이오의 BTS 방탄소년단이 되겠다라고 이제 대표가 자신있게 말한 거예요. 오상기 대표가. 근데 이때 뭐 내용은 좋아요.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는 물론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확진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뭐 독감처럼 관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많이 줄었고, 어제 진단 키트를 말했지만 이제 이거는 좀 소멸 단계예요. 재료 자체가. 다만 이제 뭐 그래도 미국에서 FDA 승인 난다면 하루 뭐 상한가라든지 이런 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충분히 이슈를 부각을 받기 직전이고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저점 매수해서 그 슈팅 시에 기대감 때 매도를 하고 슈팅 시에 매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동성제약도 좋은 흐름 보였다가 윗꼬리를 크게 달았는데 상한가를 갔었어요. 동성제약은 빗으로 그 암을 치료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오늘 또 특허를 취득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던 건데, 아무래도 어제 뭐 중성자 중립자 이 이슈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빛으로 암을 치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어제 그저께 뭐 최근에 이어서 그런 흐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거래량이 엄청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윗골이 다른 이 자리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요거는 재료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게 대장인 이제 모비스가 오늘 뭐 거의 끝났다라고는 하지만 또 지금 시간에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동성제약 같은 애들 후속주를 또 찾는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후속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렌시스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IPO, 그 현재 끝판왕들이 다 투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공모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거라서 전반적인 이제 그 로봇 감속기 대장인 SPG도 오늘 엄청나게 상승 나왔어요. 이제 시총을 1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상승 나오기 되게 힘들거든요. 덩치가 크잖아요, 이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었고, 유진 로봇이나 뉴로메카 이런 애들도 지금 현재 좋은 자리에서 다음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에서는 이제 그 심텍이라는 종목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제 정배열 전환 해가지고 추세를 꾸준히 받을 종목이고, 현재 시총이 1조인데 보시면은 연간 그 실적이 3천억도 나왔었고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 찍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고 뭐 시세를 여러 번 만들면은 파동을 여러 번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가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 HBM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밸류 메리트도 있고, 뭐 이제 다시 반도체 시즌이 온다면 뭐 계단식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HBM 바로 한미 반도체가 있죠.
요거는 먼저 수혜를 받은 거고, 사실 밸류로 보면 심택이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얘는 벌써 5조인데 심택은 이제 4.8조죠. 얘는 5조 갔다 온 거고, 심택은 1조짜리. 그러면은 뭐예요? 그 다음 2조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반도체 뭐 대장이죠. 많이 엄청 상승 나왔어요. 유중 이후에도 계속, 예전에 유중 한번 하고, 유중은 굉장히 할인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유중 받은 사람 대박이죠. 유중도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항상 그 케바케고 가치 판단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계속 공부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온 컴포텍 주식 스터디 방송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 다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얘는 제3유증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자금 조달 완료를 예전에도 했었고, 지금 현재 납입 전인데 어쨌든 공신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대 주주가 계속 변경되고, 이런 상태에서 또 어떤 그 주주들끼리 싸움이 붙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슈팅 시에 매도하는 전략들이 좋아요. 아무래도 그런 단발성인 이슈고, 꾸준하게 시세를 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회사의 자금이 크다면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어떤 그런 이슈나 이런 걸로 거래량으로 수익을 볼 수 있고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이원 컴포텍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민턴에 오늘 그 윤 대통령이 뉴욕에 있는데, 뉴욕대에서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방지 확산에 대해서. 근데 그 주민터넷은 관련해가지고 가짜뉴스 관련해서 특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이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어제 그러니까 계속 주민터넷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카톡 정보방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뉴욕에서 윤 대통령 그 내용을 딱 보자마자 바로 말했는데, 이게 오늘 그 22% 가더라고요. 완전 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공부돼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턴넷이 바로 나오는 건데, 이 가짜뉴스 뭐 이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못 먹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라이콤 어제도 말씀드렸고, 얘네는 증폭기를 가지고 있고 5G, 6G 세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금도 흑자 찍고 있고, 10년 동안 자율주행 잘 준비해서 미래 성장 능력도 있어서 추가적인 슈팅들 또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매크로를 좀 많이 읽어드렸고요. 오늘 장이 좀 어려웠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또 미래 다음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금리가 인상되든 뭐 어쩌게 되든 간에 또 지금 정부는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고요. 이제 총선 시즌이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정책 드라이브들이 많이 나와서 정책주들이 또 많이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장이 안 좋지만 개별주로 수익은 더 많이 내기 좋거든요. 하지만 개별주는 공부가 돼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다. 이런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공부 계속 해 나가신다면 좋은 수익 가능하실 거라 말씀드립니다. 링크방으로 이동하셔서 더 도움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